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위의 균전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북위의 균전제는 이제 북위 때 처음에 균전제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북제나 북주, 수, 당 이렇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이 균전제 관련된 내용이 수당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죠.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강자중국사나 이런 다른 책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보고 나서 강독을 해볼게요. 자, 보통 북위의 균전제는 균분과 한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연령에 따라서 균분하고 일정한 연령에 따라서 또는 죽은 후에 국가가 다시 한수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기준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갖고 노비나 농어도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건 되게 귀족들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귀족계가 타협을 했다. 국가가 토지 지배력을 높인다고 해도 이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땅을 이제 국가에 다 기속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노비와 이 농원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줬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국가 밖에 따로 놀고 있던 이 귀족들의 토지를 국가가 이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균전 체제로 이렇게 편입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북위에 이제 지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전하고 상전이거든요. 근데 이 노전과 상전에 대해서 이제 구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전과 상전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됐던 게 첫 번째 관점이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이제 분류했다. 그래서 보통 노전은 단년생이고요. 밀이나 쌀 같은 1년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년생이고 상전은 이 뽕나무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제 그 길러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뭐냐면 군분과 한수가 자주 이루어지면 뽕나무에 대한 지상권이 이제 그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안 수준이다. 한수가 하지 않은 불안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강자중국사에 있는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상전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이제 논이나 밭을 만들 때 뽕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이제 간행상 뽕나무를 심은 것은 일종의 자기 토지라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요 그 상전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개간된 숙전이거나 아니면 종전의 보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상전이라고 했다. 이걸 불안수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서상으로는 이걸 급전으로 표기했다는 거죠. 급전. 그다음에 노전은 이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그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인데 이 노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전과 배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전전과 배전은 그 당시 후한노법을 했다는 걸 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당시에는 시민법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후황지가 있어야 되죠. 후경지가. 그래갖고 정전은 이제 토지를 짓는 곳이고 배전은 묵히는 땅이에요. 게다가 이제 전전에서 지역이 고갈되면 2, 3년 더 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전, 또 이제 정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묵히는 땅이 이제 배전이 되는 거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뭐냐면 노전과 배전이 번갈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곡식의 재배주로 매매, 세습이 불가능하고요. 죽은 후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정남, 그리고 이제 북의 균전제 같은 경우에 여자에게도 지급을 했죠. 예. 그래서 여자, 뭐 노비, 농우 이런 것들도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그 대개 보면 노조는 항우지예요. 예. 그리고 국가토지고. 근데 이제 이 노전이 얘네들이 경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숙전화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전을 포기했다. 요거는 급전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노전이 숙전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시 국가에 반납하려면 그 전에 농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농지를 개간하려는 의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 숙전화된 토지는 이제 뭐냐면 개인 토지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숙전이, 그러니까 노전이 숙전화되면서 상전화 퍼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이제 좀 약간 달라지기도 했는데, 이때 이제 노조는 좀 공개념의 개입을 이제 공개념, 토지 공개념의 어떤 것들이 이제 개념이 들어가서 일종의 농지 개인 토지인데, 국가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개입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노전이라고 하고요. 사전은 완전한 그 뭐냐 사유지 이런 개념이죠. 근데 노전은 개인 토지지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토지고, 상전은 사유지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노전과 상전의 의미도 이제 이름이 뒤에는 북제 북주를 거쳐서 이제 바뀌게 되죠.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언급하고, 그다음 마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마전이라는 것은 주로 부인에게 지급하거나 노비에게 이제 주는 건데, 주로 어떻게 이제 주냐면, 그 당시에는 선배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많이 키웠어. 그래가지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줬던 도시가 마전인데, 이 마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수전이다. 아니면 예전에 이제 소유지를 이렇게 마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불안수전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북제에 들어가면 아까서 이제 북제, 북주로 이렇게 해서 수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이 토지가. 자, 요게 이제 명칭에서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영업전, 그러니까 상전이 영업전으로 이제 뭐냐면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노전의 숙전화되면서 실제로 상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가질 수 있는 토지라는 의미에서 영업전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이제 또 토지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급전 대상의 노비수도 제한을 뒀다. 이게 노비가 많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노비수도 제한을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순환화 때 이제 들어오면 이 부인과 노비에 대한 지급이 이제 폐지돼요. 예전에는 여자나 노비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가부가 아닌 이상은 이제 다 지급이 폐지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이제 순환화 때 들어오면서 제 인구가 이제 증가되죠. 요게 인구 증가라는 건 자연적 인구 증가 외에도 국가 권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토지가 이제 뭐냐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락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순환에서는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제 북위 시대 때 이제 그런 토지제도 군주제 내용하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북제에서 순환화까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군전제는 북의 호무제 태하 9년에 한인 관료 이한세의 건의에 따라서 실시됐으며, 수해에 거쳐 당나 중기 때까지 중단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토지제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균전제는 호무제 때 실시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말처럼 호무제 때가 아니라 호무제 이제 어릴 때 이제 누구죠?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태후의 섭정기 때 실시됐네요. 태후의 섭정기 때. 자, 균전제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목민족의 어떤 기원과 그다음에 농경민족 한족대 기원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균전제의 기본 정신은 토지의 공유와 군분의 원칙을 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서주 시대 때 정정제까지 소급된다. 그 이제 한대 이제 한전제, 삼국 위나라에 실시한 둔전제, 서진의 전전, 가전제 등 토지 제도에 나타나고 있는 공유와 군분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북의 균전제를 완성시켰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전제라든지 둔전제라든지 정가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의 균분관념이 들어간 거죠. 균전, 정전제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의 균전 관점이 반영돼 있지 않는 어떤 토지를 스시오, 그러니까 구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때. 이때 이제 이런 뭐냐면 지문들이 쭉 나왔죠. 선지들이. 그 중에 딱 하나가 이제 둔전제가 있었죠.
둔전제는 예전에 말하자면 토지의 균분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 토지죠. 토지제도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답으로 맞겠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냐면 한족의 어떤 토지 공유 사상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선비족 내에 내려온 토지 공유 사상이 가미된 거다. 그러면 선비족은 원래 유목민족인데 무슨 토지 공유 사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요게 이제 관련된 강자중국사를 읽어봐야 돼. 그 강자중국사의 2권 정도에 진짜 군전제 관련돼서 빼곡하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약간 중구난방하고, 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번역자가 자기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요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선비족들은 유목민족이죠. 근데 유목민족들은 약탈물을 분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탈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 누가 하나 독점하지 않고 부족민들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약탈물들을. 자,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한족의 영향을 받아서 농경화되면서 이들도 이제 토지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뭐냐면 약탈물을 분배하는 그런 간섭이 처럼 토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균전제에 반영됐다는 거야, 이 토지 공유 사상은. 그래서 이 토지 공유 사상은 선비족의 유목민족의 약탈물 분배 사상이 토지 소유와 연결돼서 또 공유와 연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균전제도 내용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노전, 상전, 이렇게 이제 마전, 이런 것들 지급을 하잖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곡식을 심는 노전이 40무, 처에게도 20무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지급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학무리가 많으므로 이를 개간할 때 2배의 노전을 지급했는데 이를 배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노전은 항상 농사를 짓는 상전과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는 배전이 있죠. 그래서 후경에서 이제 지적이 고갈되면 배전이 상전이 되고, 나머지 이제 예전 상전이 배전이 되고 돌아가면서 농사를 쳤다는 거죠. 자, 노비에게도 같은 면적의 노전이 지급됐고요. 이거는 이제 농호나 노비에게 지급했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걸 소유하고 있는 호족들의 토지를 인정해줬다,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노를 소유한 자는 소 한 마리 30문을 더 지급하거나 4마리까지 인정하였다. 자, 이 노조는 매매와 세습이 불가능했고 사망하거나 70세 이르면 국가에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조는 대부분 항무지를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급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기를 개간하면 숙전화되죠. 근데 국가에게 이게 반납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노조는 그 어, 개간을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전화된 노조는 상전화 시켜줘. 그래서 많은 토지들이 상전화되면서 개인 토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노전이 상전화됐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전은 뽕나무를 이제 심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뽕나무의 의미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다년세기 때문에 이제 지상권 문제도 이렇게 뭐냐면 상전화됐다, 불안 수준이 됐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뽕나무라는 거는 그 당시 자기 개인 토지를 이제 남의 토지에 구분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심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 뽕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자기 토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뭐 이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수전이 아니고 불한수전이기 때문에 이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전이라는 게 있는데, 마전은 이제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한수전이니까 불한수전이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원택지라는 게 있는데, 이 원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텃밭 같은 것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관품의 고가에 따라서 각각 일정량의 공전을 분배받고 재직 시 생활 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나 공전은 세습과 매매가 불가능했고요. 간직을 떠난 후에 국가에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군전제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군전제는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무전 농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여 이를 기반으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게 한계가 나와요. 자, 노동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노비와 노무에 소유한 호족들이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는 모순이 지금 있고, 호족들에게 지급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호족들의 토지를 그냥 인정해줬다, 수용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군전의 기본 정신을 어긋난 거지만 호족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이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터치를 못했는데 이제 군전 체제 안에서 호족들의 토지를 파악하고 뭐냐면 관리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균전제 역사적 의미가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균전제 실시로 국가는 토지와 인민의 지배가 확립되었고 농민의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개간된 토지도 매년 증가하여 하북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따라서 균전제는 선비족의 유목권 경제에서 중국의 농경사회의 경제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하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래서 결과와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균전제 하기 전에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삼장제야. 삼장제. 그래서 보통 이제 삼장제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호구를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균전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역제를 이제 실시를 했죠. 세역제를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뒤에 이제 조용주와 비슷한 세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장제, 균전제, 세역제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그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이거 그 선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장제, 뭐 세역제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균전제와 함께 이제 정부가 호주의 정리 사업을 강화 목적으로 이제 삼장제를 실시를 했다. 자, 삼장제를 실시한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호구들이 많이 이제 누락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종주 독호제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주 독호제라는 건 뭐냐면 호족들이 자기 그 호에 이 뭐냐 호구에 자신들의 그 예민들을 거기 집어넣어. 그래갖고 국가 권력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 입장을 때는 이 종주 독호제를 이제 뭐냐면 타파하고 호족들이 직접 국민을 뭐냐면 소농민들 뭐냐면 파악하려면 이제 뭔가 제도가 필요하겠죠. 예, 행정제도가. 그래서 이제 실시된 걸 삼장제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혹을 파악하고 나서 토지를 또 나눠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호족들이 갖고 있는 이제 호족들이 파악하고 밑에 있는 예민들을 국가가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다. 이런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계 내용이 나오는데 3장계 내용은 5가구 1, 2로 해서 인장을 두고요. 한 명을 두고 5진을 1, 2로 해서 2장 한 명을 두고 5진을 1당으로 해서 당장 한 명을 두죠. 그러니까 인장, 2장, 단장. 그래서 각각 인, 2, 당을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장에 의해서 이제 관리된다고 해서 이걸 3장제라고 하죠. 3장제. 자, 이들의 지책은 호구의 누락을 조사하고 군전에 따라서 조세와 요역의 징발을 협조하는 것이다. 자, 삼장제가 이제 확립된 후에 정부는 새로 세역제를 반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삼장제를 실시하고 토지를 나눠주면 그 이제 뭐냐면 세금을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역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제도가 이제 명칭이 세역제냐? 세역제도 이거는 세역이라는 말은 이제 세금을 걷는다는 거네요. 세금과 역을 동원하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해서 일반적인 표현 아니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별다른 호칭이 없어. 호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세역제라고 이제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북이 시대 때 세역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그냥 세역제로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균전 농민 가운데 부부는 매년 속 2석 101필
백은 이제 비단의 한 종류죠. 마의 산지에서 포 1피를 이제 납부하고, 이거는 그 당시에 3배를 이제 납부했다 보시면 돼요. 자, 정남에게는 국가에게 요용노동에 보고가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이 삼장제는 향촌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강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삼장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삼장제, 균전제, 세역제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했고요. 예. 자, 남북조 시대 때 이제 군사제도를 볼게요. 예, 남북조 시대 때 군사제도는 그 앞에 있은 병호제와 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조가 이제 만든 병호제가 그때 연결되는데, 병호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요게 이제 천민화돼요. 예. 그래서 특정한 호를 지정해 놓고 계속 세습으로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제도가 이 병호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천민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부곡제라는 게 있어요. 부곡제. 이 부곡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정제도의 의미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종의 어, 노예화된 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예는 아닌데 노예화된 부대, 예성민들을 먼저 데리고 와갖고 노예화된 부대로 만든 것이 일종의 그 부국제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병호제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후한말 삼국시대의 대란이 일어나자 지방의 호족은 자의수단으로 인민을 모집하여 장원의 사병으로 충원했다. 특히 위나라 조조는 호족 지배의 인민을 징벌하기 어렵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유민을 모으거나 양민을 동원하여 병호를 조직하니 이것이 유명한 조조의 병호제야. 자, 병사는 가족과 함께 병호에 편입되어 세습 신분화되었다. 그 결과 전환대 병민 일치 제도는 붕괴되고, 특히 남조에서는 병호의 신분이 크게 떨어져 양의 병호는 거의 노예적 신분에 가까웠다. 그래서 거의 천민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조의 상계군에서는 병호 위에 중앙과 지방의 고관이나 장군이 모집한 모봉이 있었고, 이 모봉은 병호보다 훨씬 많았다. 자, 모봉은 이제 처음에는 간병이었으나 황제권의 약화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모집한 고관이나 그 장군들 사병을 편입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족과 함께 고관이나 장군에 예속된 예민으로 전락됐다. 그러니까 신분은 이제 사고팔 수 있는 노비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예속민 정도는 이제 전락했다 내용이죠. 자, 북에는 하북 지방에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군진을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육진이죠, 육진. 그래서 나중에 육진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군진에는 선비족과 선비족 위에 북방민족을 배치하고 부대의 근간으로 삼아 적지 공략과 정복지 확보의 중임을 맡겼다. 자, 북의 수도 평성에 강대한 중앙군을 설치하고 선비족을 군병으로 이제 충원하였다. 북위는 군진군과 그다음 중앙군이 군사적 근간이 이뤘고, 선비족의 성년 남자는 모두 군인을 충원됐기 때문에 북의 군사력은 인원과 질적인 면에서 막강했다. 자, 홍울제가 이제 낙양천도 이후에도 그 선비족의 중앙군 그대로 수도 낙양으로 이동해 중앙군이 되었고, 특히 북위가 하북지방을 통일하면서 군진이 주로 개편되면서, 근데 이제 군진이라는 것은 특수행정구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주로 개편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라의 폐강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사례죠. 원래 폐강진은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그 군진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민간의 어떤 행정구역까지 겸하게 되잖아요. 자, 이에 따라 주진군은 군진군은 주군으로 개편됐으면 이들은 진호 또는 병호로 하여 영구적인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자, 주진군과 군진의 병호는 북위 초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으나 이게 남조와 마찬가지로 평화가 계속되고 선비사의 한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천민화됐고요. 이러한 경우는 주군의 병호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면 한화 정책에 소외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같이 병호의 천민화는 남북조의 이제 공통된 경향이었고, 이에 대해 반발로 북조에서는 병호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525년 이래 군진의 대반란은 병호의 천민화를 반발해서 일어난 군배 폭동이었으며, 호문제의 한화 정책에 대해서 선비족 공부에 불만이 폭발된 것이다. 예. 그래서 북위가 이제 동서로 분열된 후 동해의 지배자가 된 고한은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즉, 선비 부족을 규합하여 북위에 방황한 군진 변호의 유민을 자신의 친구로 재편성했으며, 다시 북위의 중앙 근위병도 친위병으로 개편하여 병사의 사회적 신분을 향상시켰다. 특히 주군에서
병호의 새로운 토착민을 편입시킨 노력도 기울였다. 자, 서희의 우문태는 자신의 군진 출신의 북방 민족이기도 하고 선비족만으로 시야의 강력한 중앙을 유지하기 곤란했으므로 선비족 군부의 중심으로 하진 않았다. 그 대신에 이제 부병제를 실시했죠. 이 부병제라는 것은 한족하고 선비족 등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계급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제 있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유대감, 각 민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북주가 북제보다 인구나 뭐 생산량에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북제를 결국에는 흡수 통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이 부병제죠. 부병제. 이 부병제는 또 이제 그 뭐와 또 연결되냐면 균전제와 연결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이 아니라 군대 가면 빵도 밥도 주고 무기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재워 주고 그러잖아요. 일제 경비를 국가가 이제 다 대죠. 근데 예전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군대 갈 경우에는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그다음 군복이라든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자담을 해야 돼. 자기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적 기반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균전제하고 이 부병제를 서로 경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균전제가 붕괴되면 부병제 또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이것이 당나라 때 나타나게 되죠.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일반 민원을 부병으로 징발한 부병체제를 확립했다. 자, 이는 수당시대 때 부병제를 발전할 뿐 아니라 서해의 군사적 강화에 주요한 작용을 했다. 즉, 북제가 북제를 통합하고 나가 수나라가 남조의 진을 통합하는 군사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군사제도상에 주목되는 사실은 이 시대가 병난이 심했고 사회가 혼란했으므로 군인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형성으로 병호가 천민화됐던 것이다. 자, 요게 왜 천민화된 배경이 여기 나오죠. 자, 남조의 귀족사의 발전, 북조 특히 북의 하나 정책으로 병호의 사회적 신분이 저하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군사력이 필요할 때 오히려 이 군인들이 이렇게 천민화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동아시아 문화를 볼게요.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특별하게 나온 부분은 없어요. 요 부분은 가끔 이제 선지에서 잠깐 언급할 정도였고 뭐 독단적인 문제, 독자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제 보면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문화의 특성을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상국의 분리가, 서진의 짧은 통일, 그리고 오후의 남침과 남북조 분열, 그 이전의 한대나 이후의 수탁 시대와는 시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상황이 자연히 문화면에서 영향을 끼쳐 이 시대의 문화 성격을 결정짓게 되었다. 특히 이제 지배계층은 귀족이고 그들이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히 귀족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의 문화가 되게 발달됐죠. 귀족 문화가. 자, 문벌 귀족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타인의로부터 이제 종교를 받기 위해서 그 유교 외에도 불교, 도교를 비롯한 경사, 문학, 여기 그러니까 경은 경전이고 사는 역사고 문학이고 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림 예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과 교양을 익혀야 했다. 자, 남북조 시대 귀족들은 한대에 비해 배워야 할 학문의 폭이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왜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지추가 이제 평창한 안시 가온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유학 이외에도 글과 그림을 비롯해 산술, 의술, 역술, 분술, 비파, 운동 경기 등 다양한 학문을 자제되게 습득하도록 한 가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의 이제 학자 교육을 위해서 국왕이 직접 천자문을 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천자문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를 배울 때 먼저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천자문이죠, 천자문.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 문화는 이와 같이 기족의 교양과 취미가 문화 전반에 확산되면서 기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나라 때까지 가요. 당나라 이제 그 문화적 특징 보면 기족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기족 문화도 남북조 시대 때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조에는
발달된 기존 문화는 한인 중심으로 강남 지방의 풍토에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화려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북방 지역에 전개된 북쪽 문화는 하북을 지배한 이민족이 수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 위에 서역의 이색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 내용이 참신하고 소박하다. 소박하다는 말이 이제 좀 나오는데 소박하다는 것은 좋게 표현해서 소박한 거고 실제로 좀 떨어졌다라는 걸 좀 외국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이제 보면 뭐 신라 시대 때 그 문화를 소박하다 이렇게 있잖아. 백제와 고구려보다 좀 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문화의 특징은 서방 문화의 유의인데 한대에 성숙된 중국의 고유 문화가 더욱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 한대 유학이 퇴색되고 서양 문화의 전파로 이국적인 요소가 문화 전반에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를 비롯하여 서방의 종교, 예술, 사상, 과학 등이 전래되었고 중국의 문화도 또 서방으로부터 전파되면서 문화의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져 문화 내용이 다채졌다. 그러나 통일의 이상을 잇고 불안한 시대가 계속되면서 염세주의가 이제 유행됐고요. 호적사회의 발전에 따라 유교에서 강조된 충성과 효도라고 하는 유교 사상의 윤리가 퇴색되었다. 그 대신에 인생의 근본에 사사하게 된 노장 사상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번창했는데 불교는 후한 말기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불교 자체가 내세관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용어들 쓰다 보니까 그 현세 중심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중국인들 입장 때는 이게 이제 그렇게 널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현실에 와닿게 돼. 언제 이제 막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 종교를 찾게 되고 당연히 내세관이 강한 이 불교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개성을 자각한 시대는 정통이 무너지고 전환기에 일어나기 쉽다. 한때 획일적인 정치, 도덕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사상과 학문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민족 문화를 접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던 것은 모두 중국인의 자아 발견에 촉진시켰다. 자, 이러한 개성의 발견은 자연히 인간 중심적인 예술을 발달시키고 육조의 예술 문화의 또 하나의 특색을 부각시켜 놓았다. 자, 그 다음에 사상기의 새로운 뭐냐면 바람을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유교가 이제 쇠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라든지 도교 이런 여러 사상들이 들어오기 이제 확산됐던 시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유교는 이제 유교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유교는 격변한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간 고뇌를 유도해 줄 생사의 초월적인 세계관이나 내세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이제 현실사의 인간 윤리만 강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난세의 지식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사후의 문제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식인의 인간 문제, 특히 생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고뇌와 갈등을 해소시킨 게 뭐냐면 노장 사상과 불교죠. 그리고 이제 이게 노장 사상이 더 발전돼서 도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시의 음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상계의 어떤 큰 변화를 계기를 일으킨 그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위에 정시 시대 때 정시는 연호죠. 하한과 왕필은 이 시대 사상을 조직화된 대표자이다. 하한은 노장으로서 논어를 해석하고 왕필은 노장을 위해서 주역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노장 사상과 유교 사상을 과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농객이 이제 활발하게 담론을 하였으며 이를 정시의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비 시대 때 초기에는 개인주의와 노장사의 은둔주의가 발달했다. 그러나 점차 귀족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전제군주나 관료의 지배 간섭을 배격하는 고답적 세계관이 존중되면서 은둔주의보다는 장자의 무정부 사상이 발전됐다. 그래서 청당 사상과 그리고 또 좀 유명한 중립치전 있죠. 이 중립치전이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라고 볼 수 있다. 자, 중립치전은 중립치전이 이제 대나무 숲에 앉아서 7명의 이제 현자가 앉아서 이 세상이 뭐 어떻고 유교적 예교주의 비판하고 노장 사상을 해석하고 첨단 사상을 이제 강조하고 이런 것들 중립치전 7명의 이제 현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중립치전은 유교의 예교적 형식주의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을 가고 노장 사상에 대해 참신한 해석을 위해 이 사상적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게 왕적 같은 그 내용인데 요 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는 그 뭐냐면 부모가 죽었는데도 이제 술을 이제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유교의 예구주의를 손도치에 부정하는 위진 시대 때 어떤 강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특히 후한말의 난세에서 고독한 인간 존재의 자아의식을 출발점하여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적 존재인 신선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일체 유교적 도덕 가치를 부정하고 신비적 자연 세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당 사상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이제 쭉 있어요. 예. 그 노장의 논리는 청당 사상과 더불어 그 사상적 깊이를 더하여 각상에 이르러 큰 발전을 이뤘으며, 동진시대 천단에도 불교 사상이 깊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러나 천단의 주체는 노장 사상이었으며, 남북조 시대 때 수단에 거쳐 불교가 발전하면서 천단도 정작 불교 사상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도교에서 이제 불교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의 불교가 발전한 원인을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죠. 원래는 이제 후함 때 두었던 이제 불교가 그때는 이제 그냥 잠잠해 있다가 위진남북 시대 때 발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교 발전의 이제 사상적 배경을 보면요. 후한이 대 불안한 난세를 처해져 인간은 죽은 후에 내세를 생각하게 됐고, 이는 불교의 윤회 3세 사상. 그러니까 윤회 3세 사상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이 윤회에 걸렸다 계속 돈다는 거 아니에요. 전생, 뭐 내생, 현생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풀어졌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한인들이 오후에 치니까 오후 16개 분리된 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사상이 이제 확산된 내용이죠. 사후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뭐냐면 유교가 그런 윤회 사상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줬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북위 정권의 출현. 그 56국 분리가 북위 정권은 유교도 내세우긴 했지만 유교만 가지고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없죠. 왜냐면 얘네는 태생적으로 이민족이잖아요. 근데 유교 자체가 하와 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유교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북위 정권의 출현은 유교주의에 기반을 한 중화의식을 크게 후퇴시켰다. 그 자리를 불교적 세계관의 공백을 메워주게 되면서 중국인의 세계를 유교적 현실 세계에서 불교 내세로 마음을 돌리게 됐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 가운데 특히 중국의 신선한 감동을 주었던 거는 중국 사상에 없는 윤회 사상, 응보 사상이죠. 그래서 윤회 사상은 앞에서는 그 윤회 영혼이라는 게 있고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죠. 자기가 지금 현재 지인은 예전에 전생에 어떤 업을 잘 쌓았기 때문에 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귀족인 것은 이제 뭐냐면 현생에 업을 잘 자란 거 쌓아서 온 거고, 내가 노예라는 거는 노비라는 건 전생에 악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다 인과응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자리에서 이 업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응보사상을 바탕 죽은 후의 극락과 지옥의 기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래야 이제 현실 생활의 절망감에서 회복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생에서의 고난과 선악의 행동은 전생과 내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삼보론의 전란에 시달린 이런 것들 남북주의 지식인들이 마음이 사후적기 충만했다. 윤회 삼사와 응보 사상이 이제 요거에 연결되다 보시면 돼요. 극락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이제 또 연결돼 있죠. 예, 극락과 지옥 개념. 자,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사회적 어떤 그 사회상과 이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현실 사회상과 관련시켜 불교의 발전 원인은 이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정치적 필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필요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북조 같은 경우인데, 이게 호국 불교적 어떤 성격과 주술적 기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 대사처가 불상의 조용을 이룩하여 불교 발전을 이룩하겠다. 즉 불교의 주술적 기능은 국가의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장엄하게 꾸미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국가적 규모의 주술로 항하는 경우와, 단 한편 불교가 민중들이 침투하기 위해서 민간 신앙과 결합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자, 국가적 규모로 이제 주술불교 이용한 예는 5, 16국 시대 북방 국가에서 물론 동진, 남조에서도 흔히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예언, 전쟁과 질병, 농사의 풍해까지 불교 주술이 널리 이용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승려가 불도징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그 볼 때 불교의 이제 발달 원인이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앞에 이제 말하는 유교의 한계성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한계가 그는 불교가 그걸 대체해주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자 끝으로 국가의 지배자가 통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교의 주술적 기능을 이용할 때 필연적으로 대사차 대석부를 종용하고 대벽패를 개최했다. 또 이를 위해서 국가의 지배자나 권력자의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자, 남북조 시대 불교가 호국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자, 이와 함께 중국을 정복한 특히 이제 선비족은 외래 종교인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유교 대신에 불교를 가지고 호국 불교를 발전시킨 불교 발전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불교의 발전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회 사상을 통해 내세 문제를 해결했고 유교주의 기반 중화신이 후퇴됐고 그다음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이제 민간이나 국가 권력에서 그걸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유교 대신에 불교를 이용했다.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남북주 시대 불교 발전 단계를 이제 볼게요. 보통 이 불교 발전 단계를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격의불교로 이제 보고 있는 후한 시대부터 동진 시대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이제 성숙한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 서역 승려들이 인도에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법 승려라고 하죠. 이들 인도에 가서 오리지널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고 수당 시대 때 들어간 이 마지막 단계인데 요게 받아들인 인도 불교를 나름대로 중국의 문화와 접목을 시키는 단계야. 예. 이게 수당 시대 때 이제 불교죠. 중국화된 불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불교는 이런 중국화된 불교죠. 뭐 정토정, 뭐 선종 이런 것들이 다 중국화된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주 시대 불교 발전 단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동진 시대 때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할 때 이걸 격의불교라고 하죠. 자, 격의불교가 예전에 한번 기초문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격 이해에서 격이라는 거는 불교의 뜻을 헤아린다는 의미야.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된 불교 경전에 원어를 노장 사상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제대로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노장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일종의 사이비 불교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을 노장의 무로, 열반을 무의로, 보살의 도를 어, 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 도로, 진연을 본문으로 해석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 때 고구려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인 불교가 이 격의불교죠. 예. 자, 즉 불교 발전 단계 초기 단계 동진 시대에도 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야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을 노장사상의 무예라고 해석하여 격의불교가 이제 유행했다. 엄밀히 공하고 무는 다른 개념이에요. 공은 인식론적 개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공하고 헛된 거다라는 거고 무라는 개념은 요거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형이사학적 개념이야. 예,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해했다는 거죠. 자, 망피는 공자와 석가모니를 다 같이 노장 쪽의 문해지 도의 체득자도 동일하게 규정을 했고 이어 노장 사상을 주축으로 해서 석가모니와 주공, 공자를 같은 범죄에 놓고 성을 해석했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불교의 난해한 사상을 가지고 중국의 유교 도가 사상과 접목시켜 유불도의 상교일치론을 가지고 이해했다. 자, 이러한 그 노장 사상의 이제 역할은 불교 소용과 초기 발전에 큰 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장 사상에 의한 불교 해석으로는 불교의 참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한 최초의 인물은 삼국시대 위말의 주사행이다. 그는 이제 중국에 소개된 번역 불교문호는 불교의 본뜻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직접 이제 그 서역의 우종국에 들어가 불교 연구를 했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불교의 진위가 어느 정도 파악해졌다.
제법 계공의 위치를 설명한 반야경전에는 주사님이 그의 제자를 누리게 한 것이다. 특히 이제 뭐냐면 동지인의 법헌 같은 경우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천축국에 들어갔고, 천축국이라는 건 인도를 얘기한 거야. 다시 인도가 아니네요. 예. 천축국이 아마 이제 그 어디 저기 뭐야 그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역에 있는 건데 천축국이 보통 이제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도에 유역한 후 바닷길을 돌아와서 이제 유명한 불국기라는 걸 남겼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대표는 이제 뭐냐면 동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56국 그 시대인데 이 시대는 아직까지 경기불교적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사행이나 법화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의문을 표하고 뭔가 오리지널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옥의 시기를 거쳐서 그 이진 남북조 시대도 오면서 이제 오리지널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불교가 이러한 같은 이제 초기 단계에 거쳐서 제2단계에 접어든 건 불교 사상의 본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때 전개되어 중국인들이 직접 서역이나 인도에 가고 외래 승려들, 그러니까 이제 좀 서역 계통의 승려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한 시기다. 특히 이때 중국 불교에 이제 큰 공을 한 사람은 도안과 구마나스 음, 해, 해원이다. 자, 이 구마나스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구마나스는 서역 계통의 승려였던 구마나스비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도안은 전진한 부경화일관 불교를 신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부교는 그 당시 이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하복통일의 사상적 기반을 불교에서 구하여 이를 장려했다. 도안은 서역의 승려 불도중의 제자였다. 부교는 도안의 권위를 받아 서역의 이제 구차국에 있었던 고승 구마우스. 이 구마우스는 이제 서역인 구차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친은 인도인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제 구체의 뭐 왕족이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다국적어를 되게 많이 획득했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경계인이잖아요. 여러 문화를 이제 접하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통해서 이제 서양 문화도 접했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 인도 문화도 알고 그리고 중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중국 문화를 알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구마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군 여강으로 하여금 구차를 점거하도록 했다. 그래서 구차를 토분한 여강은 구마우스를 데리고 이제 귀국하였으나 부교는 남조의 동진 정권에 실패하면서 이게 비수정쟁이죠. 장안의 반란이 일어나 피살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구마우스는 장안에 들어와서 종교 발전에 큰 공을 세우게 됐다. 그의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번역 소개된 불교는 대부분 소송불교에 속한 것이나 그 구마우스에 의해서 비록 대승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역 사업을 보통 이제 구역경이라고 하죠. 보통 구역경. 예전에 얘기했죠. 고역경, 구역경, 신역경.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 구역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어떤 이제 그 범어라고 하죠.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번역할 때 특징이 뭐냐면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관에 맞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쉽게 이해가 돼. 있게. 근데 나중에 신역경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이 번역한 거는 좀 약간 뭐냐면 직역을 해요. 직역. 예. 그래서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좀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로써 노장 사상의 잘못 이해된 불교의 전이가 많이 곤쳐지게 되었다. 자, 노장 사상이 요구된 격이불교가 아니라 불교 원전을 직접 번역을 통해서 알게 됐으며 대승불교의 발전을 가져온 동기가 되었다. 해원이 남방을 대표하는 데 대해서 고마웠으면 북방불교를 대표했다. 중국의 불경 번역사에서 구마와섭이 이전에 번역된 그 불교 고역경이라고요. 그 다음에 구마와섭이 번역된 불교를 구역경. 당나라 때 현종 때 번역된 걸 신역경이 한다. 자, 구마와섭이 이제 북조 불교의 대표한 데 반해서 대표하는 데에 남조의 해원이 그 남방 불교의 발전에 큰 공을 했다. 그는 처음에 유학을 연구했으나 노장사상이 심취했으며 후에 도안의 제자가 되면서 불교에 기인했다. 그래야 이제 그 노산에 은둔하여 불교 사상 연구로 불교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연불을 중시하고 연불교단을 세웠고 계율과 선을 주역하면서 노산의 백년사라는
그 종교고단을 이제 결성했다. 요때 사라는 건 사찰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차가 여기 그 결사 사자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적인 성격이 발전된 것이 이제 다시 수상시대 때 가서고 이게 3 단계죠. 예. 자, 그다음에 국가 권력과 이제 그 북조와 남조에 볼게요. 대개 이제 그 북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불교가 됐죠. 호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것들 하고 황제권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 불교 성격도 있지만 귀족적인 불교 성격이 강하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북조 불교는 이민족의 지배 아래 발달했고 특히 5, 16국에서는 호국 불교가 나타났다. 그 이제 불교가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국가 불교로 더욱 발전시킨 북위 시대였다. 한편 국가 권력이 비교적 취약한 남조에서는 왕권에 대해서 불법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북조가 그 뭐냐면 불교 국가 발전의 목적을 이은 것은 북위 때 유명한 스님 불도진, 도안, 그다음에 구마스 등을 초빙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죠. 왜 잘못됐냐면 잠깐만요. 오후에 북조가 오후가 북조가 되나?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북위가 인제 있는데 불도진, 도안, 구마스 이게 오후까지 포함되면 잘못된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북위만 생각해 갖고 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드는 초빙하에서 불교와 함께 정치에 참여시킨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선비족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중국 유교 대신에 이민족인 종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이를 쉽게 수용하는 것도 호국 불교 사상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불교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교, 도교를 비롯한 정통 사상이 마찰고 불가피했고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도 없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북위의 태루제와 그다음에 북주의 폐불 사건이죠. 예. 보통 인제 이런 그 폐불 사건을 이제 보통 중국에서 있었죠. 이걸 이제 보통 산무 일종의 반란이라고 해요. 이게 산무만 더 있는데 자 그래서 중국 불교 사상에서 북의 태무제 폐불 사건을 비롯해서 무제, 그 당나라 무종, 해창불비 폐불이라고 하죠. 이게 산무 범란이다. 그래서 이게 무자가 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산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후주 때 세종이라는 사람이 또 불교를 탄압했죠. 이게 일종이야. 그래서 산무 일종의 범란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인제 요것만 보면 불교가 막 탄압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땐 불교는 우대받았다. 예 왕실 불교적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특이한 거야,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계속 읽어 볼게요. 태무지의 폐불 사건은 한인 실력자이며 열렬한 도교 신봉자인 대상 최후는 후원을 받은 부겸지의 책략에 의한 것이다. 자 국사 피라 사건과 최후가 처형되자 불교가 다시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평성 부근에 운강 석굴사원 유적이 있죠. 국가 권력에 의해 불교를 단적으로 표시한 거대한 유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호모제가 이제 낙양으로 이제 천도한 후에 용문석굴사원을 조성되고 불교는 하층 발전되어 승리 200만, 사찰 3만이라는 기록과 같이 하얀 북주의 귀족 불교 시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 북주의 무제는 불교의 발전으로 그 승려의 증가, 사원의 발전 등 불교의 폐단이 계속되자 이를 다시 폐불 이제 단행했으며 무제의 사망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되었다. 자, 교리면에서 이제 6세기 전반에 새로운 종파가 나타났는데 유명한 담나의 정토종과 달마의 선종이 생겨났다. 원래 이 정토종과 선종은 그 기원은 인도예요. 그렇지만 더 발전된 게 중국에 와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정토종과 선종은 중국의 불교의 어떤 중국화된 불교의 대표적인 거죠. 정토종은 이제 뭐냐면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고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믿었어. 예. 특히 이 선종 같은 것이 딱 중국의 어떤 그 생활에 딱 맞아. 문화에. 선종 같은 경우에는 말을 짧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을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이 상당히 지식을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주 지식인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 계층들이 선종을 많이 믿었죠. 전토적은 일반 민중들이 많이 믿었고요. 예.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게 이제 그 선종은 있는데 정토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정토종 자체가 선종이나 교종의 교리에 그냥 반영이 될 뿐이죠. 정토 사상으로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은 정토종과 선종이 믿는 사람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종이 정토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대중화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합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선종하면 아까 이제 뭔가 이제 귀족이 아니라 좀 서민적인 종교 그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좀 엘리트들이 믿는 종교예요, 이 선정 자체가. 예. 근데 좀 약간 그 다른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북주에서는 귀족보다 국가 권력이 불교 발전에 앞장선 반면에 남조는 국가 권력과 귀족이 다 같이 불교의 보호와 발전에 힘을 기울여 남조 불교의 귀족적 성격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특히 그 송나와 제나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왕권의 보호 아래 발달한 불교는 양나 무제 때 정성기를 맞이했다. 자, 불교 사상면에서 남조 시대의 종파는 성실, 정토, 삼론, 율, 선, 청태종 6종파였고 그 가운데 성실은 소수불교였고 나머지는 대승불교도 발전됐다. 자, 남북조 시대 불교는 귀족사회뿐만 아니라 점차 민중사회에도 널리 퍼져나가 마을과 가정에서 불교단체가 형성되었고 불상을 만드는 데 협력했는데 북조에서 의혹, 그 다음에 남조에서 사라고 했다. 자, 여기에 불교의 서사, 그 다음에 독경. 서사라는 것은 이제 책을 베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경전 있죠. 불교의 경전을 베끼는 걸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독경이라는 건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책을 읽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함께하고 법회도 행했다. 당시 사자는 특권이 인정되어 장원을 경영하고 승려는 세력이 면제됐으며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사회문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도교의 설립을 볼게요. 도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천사도, 오도미도 교와 이렇게 이제 여러 사상들, 민간 신앙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도교가 이제 그 확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은 50번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의 도교는 춘추 전국시대 이래 발전한 노장사상과 신선설, 그리고 한대에 나타난 오도미도교를 여러 계통이 혼합되어 성립되었다. 진나라 때 도교를 천사도로 했으며 귀족들이 많이 믿었으며 특히 동진의 명족이었던 왕씨는 대대로 천사를 믿었다. 그러니까 동진에 이제 가론이라는 사람이 포박자를 지어서 도교 발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요. 그는 종래의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을 종합하여 신선술과 양생술의 이론을 설립했고 연단법을 위한 이제 불교장생을 구체적으로 광고를 제시했다. 자, 도교가 근데 종교로 발전된 것은 북이시대 국염지에 의해서이다. 그는 종래의 천사도를 개혁하고 원래 천사도는 오도미도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남천사도다 해가지고 그 강남 지역에 이제 확산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강북 지역으로 이제 확산시켜. 이걸 천사도, 북천사도, 또 신천사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천사도를 개혁해요. 태성노궁, 노자로부터 스스로 천사도의 지위와 함께 불로장생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부적을 받았다고 했대, 천사로부터. 요거 있고, 그는 예도와 계율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보통 그 교단을 유지하려면 어떤 교단의 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교단의 계를 받아들여서 했죠. 이걸 이제 신법이라고 하죠. 그 신법을 그 뭐냐면 악장에 맞춰서 노래하겠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다음 복식, 그다음 폐전을 강조하고 도교를 창립했다. 그러니까 도교 자체가 이미 이제 불교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들 때부터. 자, 국윤지는 당시에 제사기면서 연연한 도교 신자인 최후의 후원을 받아 태무제하여금 도교를 믿게 했다. 그리하여 평성에 천사 도장을 설치하고 황제로 하여금 이곳에 천사가 보냈던 부적을 인수하게 했다. 그 이후 부적은 북이 황제의 즉위시 때 향하는 필수적인 의뢰가 되는데 이건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죠. 자, 이는 한해 태상 노고로부터 중국 천하의 통치하는 절대권을 하사받는 것을 뜻하며 그 의식은 정치 의무로 대단한 큰 것이다. 자, 이런 과정에서 도교는 북의 국교가 되어 폐벌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자, 북에선 도교가 국교로 발전된 것은 자, 이민족 출신의 북이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인 청명설을 가지고 중국 통치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모나키잖아.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하위 사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교역 청명, 아까 이제 태상 노고부터 뭐냐면 이게 그 부족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도교 혁명을 빌려서 그런 주교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한 것이다. 이하여 종래 이제 민중 신화에 탈피해서 국가 도교로서 발전하고 불교와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도교가 이제 그 불교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교가 이제 지배층과 결탁을 나죠. 제일 좋은 게 이제 불교장생 같은 거를 통해서 결탁을 하는데, 그래서 몇몇 황제들 선정중에서 이렇게 막 쪼아내서 세뇌시켜갖고 불교를 탄압을 해요. 그래서 불교 탄압을 항상 보면 그 밑에는 도교가 있어요. 도교가.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도교의 발전은 도사 장빈호액은 나중에 북중 무지의 국가 통제 정책에 편승하여 다시 패부를 일으키게 했고, 그러나부터가 아니라 이게 그리고가 이제 있죠. 그리고 무지는 불교와 도교 양교를 국가 권력의 지배하에 놓아놓고 국가의 종교 운영 기관을 할 수 있는 도통강을 이제 통하여 도교가 불교보다 위에 있는 종교 정책을 해서 도교를 분리했다. 그래서 문맥을 볼 때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교 중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달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미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 남북조 시대 때 다양한 고문 같은 건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교 외에도 여러 학문을 익혔다. 그래서 뭐 현학이라든지 유학, 문학, 그다음 역사, 이걸 사학이라고 하고 이걸 존중했고, 사학 연구를 이상으로 여기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보이는 게 안시 가문에 잘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문학, 역사, 지리학인데 뭐 여기는 볼 거 없어요. 이게 중립시한 정도만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이제 그 문학 작품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귀족사의 취향이 맞는지 그것이 시에 반영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륜 변년체죠. 이 사륜 변년체. 이 사륜 변년체라는 것은 이제 시를 질 때, 한시를 질 때 내자와 육자를 맞추죠. 사자와 육자를 맞춰 갖고 이제 시를 짓는데, 요 글자 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중국엔 성조가 있잖아요. 성조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격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 받침자가 다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받침자가 있는데 이 중국에는 없어. 예전에는 수당 때까지만 해도 뭐 당나라 송나라에서 중세 시대 때는 그 받침이 있었어. 이걸 격이라고 했거든요. 격. 이 격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조나 격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지을 때 예전에 고사들도 많이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나 상당히 사전 지식이 필요해. 시를 질 때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뭐냐면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이런 사륜변년체를 익힐 수 있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많은 시간과 돈이 있는 귀족들만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까지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륜변년체를 바탕으로 시는 일종의 귀족적인 어떤 문학 장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당송팔대가라고 아시죠?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사륜 변년체로 구성된 매우 형식화된 어떤 문체에 대한 비판으로, 예전에 한나라 쓸 때 자유로운 문체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당송팔대가들이 이제 했던 그 운동인데, 요건 뒤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문학 형식의 대표적인 게 변년체이며, 이러한 문장 형식은 남조에도 완성됐다. 변년체는 대꾸 문장을 장식하여 대부분 사자에서 육자로 이어진 사륙체로 간다. 그래서 중국의 문장이 대체로 사륙자의 문체로 구성된 것은 요게 기여한다. 또한 변문은 고사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의 기여한 바 크며 사학과 문학 발전에 미점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 문학 평론으로서는 또 누가 유명하면 소명태자가 편찬한 문선이 또 유명해요. 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훌륭한 문체를 39종을 불러요. 화려하고 깊은 사고를 담은 문체 문선에 수록되고 평론에 근거를 삼았다. 자, 문선은 이제 당대 이후에 예독하면서 사대 부두의 필독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문선에 영향을 받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조선 초기 때 서거정으로부터 되게 이제 그 문선, 동쪽의 문선을 지으라,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부터 뛰어난 문장들을 뭐냐 따로 편집을 했어요. 서거정이 이제
이건 국가에서 한 건데 이걸 동문선이라고 하죠. 동문선. 음. 동자는 이제 조선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를.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이제 음흉하게 이제 발달됐다 해서 이게 불교와 연결돼 갖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 사학이라는 것이 유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유학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사로 병칭되었다. 자, 이와 함께 사관의 지위도 높아져 귀족의 종학과 보학을 발달에 따라 사학이 중요시하면서 훌륭한 역사서가 됐다. 그러니까 이 종학이나 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역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나 가문 차원에서 여러 역사서가 만들어져. 예. 그래서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역사서는 국가가 편찬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개인의 가문이 편찬한 거야.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나중에 수당 때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개인이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대표적인 역사서는 진수의 삼국지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삼국지 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이라는 건 소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를 기반으로 해갖고 소설을 만든 거죠. 나간중이. 네. 그런데 이제 이 진수의 삼국지는 정사예요, 정사. 그래서 그 삼국지를 만드는데 이제 주로 이때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서진이 이거예요, 서진. 서진은 위를 이제 계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를 정통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게 삼국지야, 삼국지. 그래서 삼국지 연의는 초각 정통이라 해서 촉을 정통한 건데 위를 정통했다. 이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4세기 이전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이제 많이 인용하잖아요. 삼국사기 기록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있고 삼화푸의 뭐 속한선 그리고 후한기, 번연의 후한서, 예. 그다음 송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어한의 위락 같은 명저도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유희경이 편찬 세세시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이달을 몽골 사료의 가치가 높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이제 안시가운도 일종의 이제 사료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안지추의 안시가운은 이 당시 유행했던 대표적 문벌 귀족이 가운으로 거기에 지식인대 학문 세계와 사고방식, 관계 기풍 등 있고 남조인과 북조의 기질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학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양나의 종lum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현초세시기가 유명한데 이건 양자강 유역의 이제 연중 행사와 풍속, 신앙 등을 전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고요. 산해강은 이제 산해강을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요. 예, 산해강은 가해소설 비슷한 지리소도 이 시대 인문 자연지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박은 산해강의 주석을 과여 귀족사에 널리 예독하였다. 구기시대 역도원은 수경준하는 방대한 자료를 동원하여 주석을 달아놓음으로써 중국 고대 역사지에 중요한 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북위의 양영지가 지은 낙양가락기는 낙양의 이제 불교 풍습과 사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가람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 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사원의 배치 같은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 글씨와 그림 같은 걸 보면요. 글씨과 그림 미술공예 당연히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해안은 남북주시에 큰 발전이 있는데 고계지가 선구적인 대가다. 그는 인문에 뛰어난 사람의 눈동자의 그림을 눈동자의 그림에 정신에 집중시켜 명화를 많이 그렸다. 인문화는 단순한 형태의 모사관이나 신기가 드러나는 내는데 그림의 목표를 두었으며 이는 이 시대의 동양의 특색이 되었다. 고계지가 남긴 초상화로 여삼잠도가 유명하며 그의 하도는 합법에 논한 명적이기도 했다. 자, 인문화와 함께 산수화도 발달했는데 특히 중국의 산수화는 이 시대에 이르러 그림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건 육조인들의 산수를 즐기고 자연을 보다는 그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산수화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왕이지라는 사람이죠. 이 왕이지는 이제 글씨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는 동진의 왕이지가 그의 아들 현지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특히 왕이지는 한대일의 글씨의 정수를 흡수해요. 서법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독자적으로 계층하면서 서성이라고 부를 만큼 명필을 남겼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불교의 번영은 불교 미술과 조각풍에도 이제 영향을 줬고 이게 이제 운강석불, 영문석불에도 이제 반영이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발달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연과학의 발달 배경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자연과학의 과학 방면에서도 그 당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한때의 유교주의적 해결주의 학문이 발달한 데 비해 이 시대에 와서는 학문의 다원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달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죠. 유교 일본도가 아니라 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학문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불교와 함께 서양 문화가 유입되고 귀족사회 발전 후 다양한 취미생활과 불교장성이 경험하는 과학기술과 의학, 농학의 발달에 필요했다. 특히 이제 불교장성을 이제 뭐냐면 그 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게 뭐냐면 연금술이죠. 연금술. 보통 우리가 연금술 하면 여러 가지 화학제품 만들어서 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일종의 사이비 그 과학이잖아요. 근데 이 연금술 안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불로장생이 그 약을 만드는 물론 다 이제 사입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기법, 화학 원소들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를 했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뭐 중동이나 서양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위진 시대 때 유희가 쓰던 구장상소를 유희는 구장사 이거 한나라 때 이제 그 수학책이죠. 거기에 주를 이제 달았으며 아울러 해도상경을 저수했으며 구장상수에서 원주인의 3.1살 계산하였다. 그다음에 송제 시대 때 조현지가 정확한 수학의 업적을 남겼으니 그가 지은 서술에서도 이 시대의 수학 발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아들 조현지는 수학자의 유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구체제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남겼다. 뭐 이런 것들인데 각자 보시고 그다음 천문역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요. 의학 발달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뭐 맥경이 지어졌다. 뭐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동서문물의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의 확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